안녕하세요. 네, 자, 83페이지 보세요. 83페이지. 저번에 제가 바쁜 바람에 그 2회를 그때 못 해드려갖고, 다음날 바로 2회를 하고, 시간 난 김에 3, 4회까지 그냥 다 해서 한꺼번에 보냈더니만, 실장님이 한꺼번에 다 나눠주셨네? 4회는 다음 주에 할 거잖아, 다음 주에. 자, 미리 보냈더니만 다 나눠드렸어. 자, 83쪽 보세요. 자, 지금 기반시설 파트에서 이제 도심계획 시설 파트입니다. 네모난 2번에 양가로 1번 보시고, 양가로 1번 보시면, 자, 우리 설치에 대한 원칙적 얘기가 나오고 있죠. 지상, 수상 등의 기반시설을 설치하고자 할 때는 기반시설을 설치하고 싶으면은 그 종류 등을 미리 관리계획으로 결정해야 된다. 관리계획 결정을 해서 기반시설 설치하라. 이렇게 기반시설 설치해서 관리계획으로 결정된 시설을 도시군계획 시설이라고 하잖아. 그죠? 그래서 도시군계획 시설로 설치하는 게 원칙적 설치가 됩니다. 그런데 항상 그런 건 아니고요. 넘겨보세요. 넘겨보시면 예외. 다만 다음에 0이 더하는 경우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그래서 참고에 나와 있듯이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는 그런 예외적 규정이 존재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제 큰 기반시설은 관리계획으로 제대로 결정을 해서 설치를 해야 되겠습니다만 참고 1, 2번에 나와 있듯이 자동차 검사시설, 자동차 운전학원 등 건물 하나에 불과한 거, 도로, 철도, 항만, 공항 이런 거 큰 거 말고 자동차 운전 학원이라든지 이런 것들 건물 하나에 불과한 것은 관리계획 결정 없이도 설치할 수 있다. 이제 이렇게 돼 있어요. 그래서 모든 기반시설을 관리계획 결정해서 설치하는 건 아닙니다. 그냥 그런 느낌으로만. 그 다음에 자, 바로 옆에 페이지 광역시설 보세요. 자, 보통 광역시설과 이제 그 아래 공동과 이제 따로 좀 규정이 되어 있거든요. 3번의 광역시설은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광역시설의 설치 관리는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한다. 그러니까 광역이라고 해도 이게 보통의 도시군계획 시설의 일종이기 때문에 도시군계획 시설의 설치 관리에 관한 규정에 의해서 하라는 게 원칙이에요. 원칙인데 이제 광역의 특성을 살려서 동그라미 2번에 관계특광시장으로는 광역은 둘 이상의 특광시랑 관련되어 있으니까요. 관계특광시장으로는 협약을 체결하거나 협의회 등을 구성하여 광역시설을 설치관리할 수도 있다는 겁니다. 예외적으로 광역에 관련되어 있으니까 협약 등을 체결하여 할 수도 있다. 그렇게 그냥 살짝 보시고. 자, 우리 4번 보세요. 공동구. 자, 공동구는 별표 하나 정도 해두세요. 하나 정도 해두시고. 자, 이제 각종 그 지하 매설물을 공동 수용하기 위해서 우리 지하에 설치하는 시설물을 얘기하는데요. 자, 넘겨보시고. 이것도 내용은 좀 돼요. 그러니까 이제 체크하는 것만 잘 체크하시고 보세요. 자, 먼저 양가로 2번에 방가로 1번에 동그라미 1번 설치 의무. 다음에 해당하는 지역 등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경우에 시행자는 공동으로 설치해야 된다. 자, 보통 이제 기반시설은 필요한 경우에 설치할 수 있는 거 보통 아닙니까? 그런데 우리 공동구는 기역에서부터 미연번까지 그냥 일정한 사업, 우리가 배우는 도시개발구역도 들어가 있고요. 리을번에 정비구역도 들어가 있고 그 외에 택지개발지구 등으로서 이러한 곳으로서 면적이 200만 제곱미터를 초과하는 조금 비교적 큰 사업을 한다. 그럴 때는 공동으로 설치할 의무를 진다. 의무를 져요. 반드시 설치를 해야 됩니다. 그러면 200만 제곱미터 나오는 거 우리 공법에서 요거 하나밖에 없어요. 하여튼 낸 적은 없어 그런데 200만 제곱미터 초과할 때 설치해야 된다. 설치 의무가 있다라는 거. 자, 그 아래 보시면은 방과로 2번에 수용 의무가 나와요. 자, 공동가 설치된 경우에는 0이 정하는 바에 따라 공동에 수용해야 될 시설은 모두 수용되도록 하라. 그래서 수용하도록 정해진 것은 모두 수용하라. 그런 얘기가 되는데 대부분이 이제 수용해야 될 시설 1번에 속합니다. 다음의 시설은 수용해야 된다. 그래서 전선로든 통신선이든 수도관이든 열수송관이든 중수도관이든 쓰레기수송관이든 대부분을 수용해야 됩니다만 요것과 이제 2번을 좀 구별하셔야 돼요. 옆에 보세요. 옆에 2번 동그라미 2번에 공동구가 설치된 경우에는 다음의 시설은 공동구 협의회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다.
할 수 있는 겁니다. 꼭 해야 되는 건 아니고 수용할 수 있는 협의의 심의를 거쳐 가스관과 하수도관 이 두 가지를 좀 구별해 두시면 돼요. 자, 우리 가스관은 위험해서 하수도관은 오염 문제 때문에 함부로 무조건 설치해서는 안 된다. 상황에 따라 협의의 심의를 거쳐 수용 여부를 결정하라는 거예요. 네? 가스관은 제대로 잘못 설치했다가 만약에 가스가 지하에 이렇게 모여 있다가 그죠? 불 붙으면 큰일 나잖아. 네? 하수도관이 잘못 설치돼서 샌다. 그 아래 오염된 걸 어떻게 회복도 못 합니다. 오염을 회복도 못 해. 그래서 가스와 하수도, 중수도나 상수도 말고 하수도에 하수도. 그래서 요거는 이제 예를 들어 그럼 가스관 같은 경우는 그 별도로 이렇게 설치된 경우도 있죠, 그죠? 여기는 가스관이 매설된 곳입니다 하면서 매설하는 것도 있잖아. 그래서 꼭 수용해야 되는 게 아니고 이제 안전성 때문에 협의의 심의를 거쳐 수용할 수 있는 것이 들어가요. 요것이 작년에 나왔던 문제잖아, 작년에. 그동안 한 번도 관련된 거 안 나오다가 여기 이제 딱 나왔었는데 마지막 특강할 때까지 제가 했던 거죠, 이게. 제자랑 한번 해봤어, 또. 다른 데서는 이거 예상도 안 했었지. 자, 동그라미 3번 보세요. 자, 동그라미 3번의 기억번은 시행자는 공동구 설치 공사를 완료한 때는 자, 공동구 설치 공사를 완료했다. 지체 없이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의 점용 공사 기간 등을 공동구 점용 예정자 쓸 사람에게 개별적으로 통지하라는 겁니다. 자, 그러니까 공동구 이제 설치가 완료가 됐으면요. 우리 공동구에 집어넣어야 될 시설은 다 집어넣어야 되잖아요. 그래서 집어넣을 사람 점용 예정자에게 언제까지 집어넣는 공사를 하세요라고 점용 공사 기간 등을 개별적으로 알려주라는 겁니다. 그러면은 그 사람은 니은번처럼 점용 예정자는 점용 공사 기간 내에 공동구에 수용될 시설을 수용해야 된다. 이제 이렇게 공사 기간 내에 이제 설치를 하겠죠. 예를 들어 시행자가 다 사업을 끝냈다. 그러면 이제 한전에게 전기시설을 언제까지 설치하세요. 그렇게 통보를 해주면은 한전이 그 기간 내에 이제 설치를 하겠죠. 그 얘기입니다. 자, 그리고 나오는 것들은 이제 비용과 관련된 얘기들이 나오는데, 우리 공동구를 이제 다른 도시기시설과 달리 따로 정함으로써 공동구 쓸 사람에게 상당히 좀 불리하게 돼 있다. 그런 느낌으로 좀 보시면 돼요. 우리가 처음 설치할 때 설치 비용이 있고, 나중에 관리할 때 관리 비용이 있고, 쓰는 때 내는 점용료, 사용료가 있는데요. 설치 비용은 원래는 시행자가 설치를 해야 돼. 설치 비용을 부담해야 되는데, 시행자가 혼자 부담할 설치 비용을 점용 예정자랑 시행자가 같이 부담하고요. 나머지는 다 쓰는 사람이 다 냅니다. 이렇게 좀 불리하게 되어 있는 입장에서 3번에 1번 보시면은 87쪽에 동그라미 1번 보시면은 공동구 설치 개량에 대한 비용, 설치 개량에 필요한 비용, 설치 비용은 공동구 점용 예정자와 시행자가 부담한다. 다른 시설은 시행자가 혼자 부담해요. 그런데 여기는 시행자와 쓸 사람이 예정자가 공동 부담 자체가 예정자에게 불리하게 되어 있는 거예요. 설치 비용을. 자, 넘겨보세요. 넘겨보시고. 88쪽의 양가로 3번. 양가로 3번에 반가로 1번 보시면은. 자, 공동구 설치 비용을 부담하지 아니한 자. 괄호 속에 부담액을 완납하지 아니한 자를 포함해서. 그러니까 설치비용 안 낸 사람이에요. 설치비용 안 낸 사람. 설치비용 안 낸 사람이 공동구를 점용, 사용하고자 한다. 그러면 그 공동구를 관리하는 관리자. 공동구 관리자가 이제 특권시장수거든요. 그 관리자의 허가를 받아야 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설치비용 낸 사람은 그냥 쓰면 돼요. 이미 설치비용을 시행자랑 공동부담을 했는데, 설치비용 냈는데, 어떻게 허가를 받아라 그러면 허가 안 내주면 설치비용 돈은 내고 못 쓴다. 말이 안 되잖아. 그죠? 그래서 설치비용 안 낸 사람이 이제 나중에 쓰고자 할 때는 써도 됩니까? 라고 관리자의 허가를 받으라는 거예요. 안 낸 사람이 쓸 때. 그리고 방거리번처럼 공동으로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 설치비용 냈든 안 냈든 나중에 점용하거나 사용하는 자는 그 아래줄 점용료, 사용료를 납부해야 됩니다. 납부해야 되고요. 거기 그 양가로 4번에 반가로 2번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이라고 해서 관리자인 특권시장으로서는 5년마다 공동구 안전유지관리계획을 수립 시행하라 그래서 공동구 안전에 대한 계획은요 매 5년마다 수립하는 특수한 계획이죠. 매 5년마다 수립하는 계획이 되겠습니다. 그러니까 그거 한번 살짝 보시고 또 자 옆에 페이지 반가로 5번 옆에 페이지 반가로 5번에 동그라미 5번 보시면은 공동구 관리에 소요되는 비용 관리비죠. 관리비.
관리 비용은 그 공동으로 점용하는 자가 함께 부담하라. 관리자는 특광시장으로였는데 관리자는 자기 돈 하나도 안 냅니다. 관리 비용을 점용하는 자들 여러 명 있잖아. 뭐 수도, 전기, 그죠? 그래서 점용하는 자가 함께 공동 부담하라는 거예요. 점용하는 자들끼리 부담 비율을 점용 면적을 고려하여 관리자가 정해질 뿐입니다. 면적대로 부담 비율을 관리자가 정해질 뿐이지 결국 처음에 이 설치 비용만 시행자랑 예정자가 같이 냈던 거죠. 그죠? 그건 원래 이제 시행자가 혼자 낼 것을 같이 낸 거 아닙니까? 나머지는 다 이렇게 쓰는 사람이 내게 돼 있습니다. 네. 자, 상당히 불리하게 돼 있죠? 그렇게, 그 정도만. 그 다음에 02번의 도중계획 시설 부지의 매수 정보, 이 02번 파트가 기반설 파트에서는 이제 제일 중요한 파트가 되죠. 그래서 이 중에 1번은 뭐 틀 여러분들이 기억나실 겁니다. 뭐 그냥 중요한 파트라 해놓고 세부적으로 들어가서 발표를 해드릴 거예요. 자, 우리가 이렇게 그렸던 그림 벌써 이렇게 딱 하니까 연상이 됩니까? 연상 안 돼? 이렇게 하니까. 자, 도중계획 시설을 설치할 부지로 이 땅이 결정이 됐다. 그러면은 이제 도중계획 시설 사업, 좀 이따 나오는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정한 절차에 따라 사업이 쭉 진행이 될 거예요. 그죠? 그런데 만약에 사업이 진행될 땅에 엉뚱한 건축물이 들어서 있게 되면은 사업할 때 곤란하잖아. 그래서 이렇게 시설 부지로 관리계에서 결정만 되더라도요. 원칙적인 효과로서 다른 건축물 짓지 말아라. 우리 개발행 중에서 다른 건축물을 함부로 짓게 되면 이거 사업할 때 다 지장을 주잖아. 우리 공작물을 설치를 해도 미리 다 철거를 시켜야 되기 때문에 지장이 됩니다. 직접 다른 것들은 아니고 이렇게 직접 사업에 지장을 주는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이 둘에 대해서 허가 내주지 말아라. 허가 금지가 되는 이런 효과가 저절로 생겨요. 묶인다는 겁니다. 여기 사는 사람들은 이런 거 이제 허가를 못 받기 때문에 묶여있는 상태가 돼요. 묶여있는 상태에서 장차 사업이 진행이 된다 그러면 이 사업에 필요한 땅은 수용을 당하기 때문에 이 보상금 갖고 이제 다른 데 가서 행동하면 되는데 문제는 사업 시행을 묶어놓기만 한 상태에서 사업 시행을 안 하고 있다. 미시행 시 국민에 대한 보호 조치이기 때문에 이제 중요하게 많이 나왔던. 그래서 우리가 요거 할 때 그랬잖아요. 도중계획 시설을 결정한 관리계획 결정 고실로부터 짧게는 뭐 2년 내 사업 시행 안 될 때, 10년이 될 때까지 사업 시행 안 될 때, 20년 이제 생각이 나는 모양이네. 이 그림이 유명한 그림이잖아. 제가 아까 이거 달덩이 같은 거 하나 그려놓고 물어본 건 좀 오바였네, 그죠? 이 정도, 요 그림 했던 거. 그래서 대충 이제 핵심을 말씀드리면은 이렇게 허가 금지로 묶였던 것이 지금 비교적 짧은 기간에 2년 내 사업 시행 안 될 때, 뭐 이 시점에서는 이제 언제 할지 모를 때 그러잖아요. 자세한 요건은 이따 책을 보시면 되고, 2년 내 사업 시행 안 되는 것으로서 일정 요건을 갖추게 되면 허가 금지에서 약간 풀려서 허가 받아서 할 수 있는 것이 있다. 이 점에서 이제 보여주시잖아요. 뭐 별건 아니죠, 그죠? 어떤 거라고 했어요? 가설 건축물. 임시로 쓰는 가설 건축물 정도 허가 받을 수가 있고요. 또 설치에 지장이 없는 공작물 설치도 가능합니다. 이런 것들은 사업을 한다면 이제 그때 가서 철거시키고 나서 공사하면 되기 때문에 임시로 이제 이거 설치해서 이익보라는 얘기예요. 그리고 일반 건축물이 도는 데지만 우리 일반 건축물 중에서는 개축과 재축이 허용된다. 종전 범위 내에서 짓는 개축과 재축 정도만 기존에 있었던 건축물이라 그 범위 내는 예상이 됐던 부분이라 허용이 된다 그랬습니다. 따라서 새로 짓는 신축이라든지 추가로 더 짓는 증축 같은 것은 아예 안 돼. 개축, 재축 정도만 각각 여기에 필요한 형질 변경 포함해서요. 그죠? 자, 10년 내 사업 시행 안 될 때 매수 청구 얘기. 요 매수 청구 이 제도가 요게 이제 시험에는 양도 많고 제일 많이 나왔었죠. 그래서 우리 매수 청구 관련해서는 누가 매수 청구할 수 있냐? 누가 10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는 걸 전제로 해서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만 가능하다. 이렇게 하죠. 좁게 인정하잖아요.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만. 누구에게? 보통은 특광시장원수에게 아니면 시행자가 있으면 시행자에게. 자, 매수 청구 들어갔더라도 상대방이 매수할 의무는 없다 그랬어요. 매수할 수도 있고 안 할 수 있고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통보해주라. 매수 통지를 받은 때로부터 신청받은 때로부터 6월 내 매수 여부 결정. 매수를 한 것은 매수 결정을 통지한 때로부터 2년 내에 매수를 하라. 이렇게 이제 그림 그렸던 거.
이게 이제 유명한 6월 2년. 이거는 이제 많이 나왔던 숫자죠. 6월 2년. 자, 우리 매수를 하기로 했다. 대금은 뭐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 왜? 현금. 그런데 돈 없는 지자체 같은 경우는 이 현금 대신에 채권을 발행해서 나중에 갚아줄 수가 있어요. 그 채권 이름이 여기서 따온 얘기죠? 도심계획 시설 채권. 그래서 이제 그것도 이따 이제 배우실 것이고. 자, 매수가 안 됐다. 처음부터 매수를 안 했다라든지 2년 내 기다렸더만 매수하기로 해놓고 약속을 안 지키더라. 자, 매수가 안 돼요. 매수가 안 될 때를 전제로 해서 예외적으로 매수가 안 될 때 보충 조치로서 허가받을 수 있는 것이 있었다. 이 허가는 이제 이쪽 허가랑 구별하셔야 된다. 이쪽 허가는 가설이고 일반 건축은 개축, 대축밖에 안 됩니다. 여기는 좀 더 나아요. 신축도 당연히 되고 일반 건축을 전제로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조금 나은데 일반적인 것에 비해 보면 보호 조치는 약하다. 그래서 공작물은 다 됩니다. 우리 건축물을 우리가 따질 때 건축물의 용도는 주택과 주택 아닌 걸로 크게 나눈다 그랬잖아. 그 중에서 각각 제일 작은 거. 그래서 주택 중에서 이제 가장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을 얘기합니다. 이게 제일 작은 의미의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을 얘기하거든요. 그러니까 단독에 속하는 것 중에 뭐 다중, 다가구, 공간 이런 거 아예 안 됩니다. 그냥 협의의 단독주택을 얘기해. 이것도 3층 이하로서. 3층 이하로서면 허가받을 수 있어요. 4층 못 받습니다. 또 주택이 아닌 것 중에서 제일 작은 것이 1종, 2종 근린생활시설이잖아. 나머지 25가지 전문시설은 하나도 안 돼요. 제일 작은 1종, 2종 근생만. 이것도 3층에 잘못된 건 똑같고 그러나 1종 근생은 다 되지만 2종 근생 중에서는 안 되는 것도 있죠. 2종에서 우리 허가 못 받는 것까지도 구별하셔야 되잖아요. 허가 못 받는 것이 털난주죠. 또 노래연습장, 안마시술소, 다종. 안마시술소예요. 안마원 아니고 다종생활시설. 자, 우리가 이거 기억했던 것이 이제 단란주점에 가서 신나게 술 먹고 그 다음에 이제 노래 연습장 가서 노래 부르고 피곤하니까 안마시술소 가서 안마 받고 다중생활시설에 가서 자는 거 안 된다 이렇게 했던 거잖아. 안 된다 했던 거. 안마시술소가 안 되지 안마원 그럼 됩니다. 안마원은 일정원생에 속하기 때문에. 제가 지금 뭐 술 먹고 노래하고 피곤하니까 안마 받는다 그랬어요. 안마원은 여자분들이 주로 미용 안마를 해서 이용한다 그랬죠. 술 먹고 노래 부르고 와서 하는 거 아니고 그건 욕을 하니까 쉬는 거. 그래서 자, 그리고 지금 10년 매수 청구에서 큰 흐름만 제가 짚어드렸습니다만 요 10년 미시행과 관련해서 관련된 것 중에 해제 권고제도도 있어요. 해제 권고제도. 10년 동안 사업 시행 안 되고 있는 것을 발견했다. 지방의회가 보고를 하게 되면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를 할 수가 있고 그래서 해제가 이제 될 수 있는 10년 미시행과 관련해서 해제 권고 사유 중에 하나가 또 10년이랑 관련되어 있습니다. 또 20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됐다. 그러면은 실효랑 관련돼 있죠. 그 다음날 실효가 되는 결정 자체가 효력이 없어지는 20년 실효규정. 자, 여기다도 이제 좀 더 살을 붙여서 자, 우리 89쪽에 양가로 1번 보시면 자, 먼저 네모난 1번이 도심계획 시설 결정의 효과예요. 즉 도심계획 시설 설치하기로 결정했다. 그 효과. 양가로 1번에 반가로 1번 원칙 보세요. 자, 특광시장호수는 도심계획 시설의 설치 장소로 결정된 지상, 수상, 공중, 수종, 지하, 즉 부지에 대해서 시설 부지에 대해서는 해당 도심계획 시설이 아닌 건축물의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 건축물 건축과 공작물 설치 이 두 가지에 대해서 허가 금지로 묶이는 효과. 허가해서는 안 된다. 자, 일단 그 정도 보시면 돼요. 그 아래 뭐 예외 있지만 됐고 넘겨보세요. 또 하나 효과가 양가로 2번에 국공유지 처분 제한 효과도 있어요. 자, 이것은 만약에 지금 여기에 도심계획 시설에 필요한 사유지가 있다. 나중에 사업 시행한다면 필요하면 수용당하거든요. 그죠? 사유지도 수용당하는 판이에요. 이 사업을 위해서. 그런데 여기 국유지나 공유지가 있는데 만약에 국유지나 공유지를 이 사업에 필요한데 다른 목적으로 쓴다라면 국민들이 뭐 여기 수용되는 사람들이 난리가 나지. 왜 내 땅만 갖고 수용하느냐. 그죠? 국유지 공유지는 모범을 보여야 돼. 그래서 국유지 공유지가 이 사업에 필요하다면 이 사업에 쓸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규정이 이거예요. 그래서 양가리 1번에 반가리 1번 보시면은 관리계획 결정 고시가 있은 때는 국유지 공유지로서 도심계획 시설 사업에 필요한 토지는 해당 도시군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다른 목적으로 매각하거나 양도할 수 없게 해놨습니다. 다른 목적으로 쓰지 말라는 거예요. 이 사업에 필요하면 이 사업에 쓰라는 얘기입니다. 그런데 방가루 2번처럼 만약에 행정청이 또 그냥 말 안 듣고 다른 목적으로 팔았다. 방가루 2번에 관리계획으로 정해진 목적, 외의 목적으로 이를 매각하거나 양도한 행위는 무효. 그래서 다른 목적으로 만약에 양도했다 하더라도요. 등기까지 다 해줬어도 효력은 무효가 됩니다. 무효가 되니까 시행자는 이 사업에 필요한 국공지를 꼭 쓸 수 있게 되는 거죠. 바로 이 효과는 뭐 도중계획 시설로 결정만 돼도 이 효과가 생기는 것이고 그래서 여기다 해놨습니다만 나중에 시행자 보호 조치로 보셔도 돼요. 그쪽에 나오더라. 그냥 뭐 이 내용만 아시면 돼. 그리고 그 아래 2번, 네모난 2번에 2년 내 사업시행 안 될 때 허가죠. 이거는 이제 별표 하나 정도 가치가 되고 양가로 1번에 바로 그 그림 그렸던 거. 자, 특광시장수는 도중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2년입니다. 2년이 경과할 때까지 그 설치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시설 중에서, 즉 2년 내 사업 시행이 안 되고 있는 시설 중에서 지금 시점에서 언제 할지 모를 때예요. 만약에 당장이라도 사업한다면 사업을 해야 되기 때문에 저거는 의미가 없죠. 그죠? 언제 할지 모를 때, 막연할 때 임시로 쓰게 하는 조치입니다. 그래서 이런 말이 붙어요. 단계별 집행계획이 수립되지 않거나. 자, 좀 이따 나오는 얘기 중에서 도중계획 시설사업 절차에서 도중계획 시설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제일 먼저 단계별 집행부터 수립을 합니다. 1단계, 2단계 나눠서 이따 나와요. 그런데 아직도 단계별 집행이 수립이 안 돼 있대. 그러면 한참 더 걸려야지 할까 말까 싶잖아. 그죠? 그러니까 그때는 허가해 줄 수 있다. 또 단계별 집행이 수립됐더라도 단계별 집행계획에서 1단계 집행계획에 포함되지 아니한 부지를 전제로 합니다. 우리 1단계는 3년 내에 시행할 것이고 2단계는 3년 후에나 시행할 것으로 이제 이따 배웁니다. 그래서 만약에 1단계 포함되어 있다면 그 3년 내 금방 시작할 것이니까 이건 필요 없어요. 허가는 필요 없어요. 즉 2단계에 포함됐을 때 3년 후라면 한참 더 기다려야 되니까 그때 다음에 개발행위를 허가할 수 있다. 무엇을 허가받을 수 있느냐? 그 요건 채우게 되면 동그라미 1, 2, 3번. 1번이 가설건축물, 2번이 공작물인데 이 공작물도 이제 설치 지장이 없는 이런 전제를 하고 있잖아요. 그리고 건축물의 개축, 재축이라고 건축물의 개축, 재축까지 들어갑니다. 신축, 중축 아니에요. 그리고 셋 다 요거를 위한 형질변경은 당연히 포함되어 있고 자, 그런데 만약에 지금 여기서 요거까지 배우셨는데 자, 어떤 사람이 예를 들어 가설건축물 허가받아 설치를 하고 있었어요. 이익 보고 있어요. 사업이 진행이 된대, 이제 곧. 사업이 진행이 된다면 이 가설주나 공작물은 철거를 해야 되겠네, 그죠? 철거 비용은 이 사람 부담으로 그동안 설치해서 이익번 이 사람 부담으로 이제 철거 비용을 해서 원상회복. 그게 이제 양가로 2번입니다. 원상회복. 양가로 2번에 동그라미 1번 특광시장수는 가설건축물 건축이나 공작물 설치를 허가한 토지 안에서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시행이 된다는 거예요. 이제 사업 시행이 된다라면은 그 시행령을 적어도 3개월 전까지 그 가설 건축물 공작물 소유자 부담으로 그 사람들 부담으로 해서 그 철거 등 원상회복에 필요한 조치를 명해야 된다요. 이따 보시면은 보통 이제 원상회복 명령은 법을 위반한 자에 대해 원상회복 명령을 내릴 때는 할 수 있다가 보통이거든요. 여러 가지 행정적인 조치를 취할 수 있는 것 중에 하나이기 때문에 선택해서 하라. 할 수 있다가 보통인데 여기는 특이하게도 해야 돼. 그 이유는 뻔한 겁니다. 왜 특이하냐? 아니 여기는 당연히 이거를 없애고 설치했던 걸 철거를 해야지만 공사를 할 수가 있잖아. 다른 선택지는 없죠. 있는 상태에서 어떻게 공사를 합니까? 그러니까 그는 원상회복 필요한 조치를 해야 된다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래서 명해야 된다는데 동그라미 2번 보시면 특광시장수는 원상회복 명령을 받은 자가 안 한대. 철거하라고 했더니만 이 사람이 스스로 철거를 해야 되는데 안 하고 있대요. 그러면은 행정대집행법에 의한 행정대집행에 의해서 원상회복을 할 수 있다. 이거 대집행도 그냥 보통의 원리입니다. 본인 철거할 사람이 철거를 안 하게 되면 행정청이 대신 집행하는 게 행정대집행이에요. 이럴 때 행정대집행은 존재하는 겁니다. 당연히 행정청이 대신 집행할 수 있죠. 그 대신 비용은
원래 그 내야 될 사람이 이제 내게 하겠죠? 그런 식으로. 내역에서도 기본은 양가로 1번이죠. 거기에 따라서 이제 양가로 2번이 되는 것이고. 자, 네모난 3번이 매수 청구입니다. 요게 이제 제일 많이 나왔던 별표 3개짜리고, 3개짜리고. 자, 그 매수 청구 요건부터. 뭐 여기는 뭐 다 중요해요. 그동안 많이 나왔기 때문에 거의 매번 나왔기 때문에 세밀하게도 좀 보셔야 돼. 양가로 1번에 도시군계획 시설 결정 고시로부터 10년 내에 설치에 대한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하는 경우에 된다. 10년 내 사업 시행 안 되는 걸 전제로 합니다. 그런데 이때도 예외도 보셔야 돼. 단 이 도시군계획 시설 사업 절차 중에 실시계획 인가나 그의 상당한 절차가 행해진 경우는 매수 청구할 수 없다. 자, 우리 실시계획 인가 절차가 사업 시행권을 따는 핵심 절차거든요. 이따 사업할 때 실시계획 작성해서 인가를 받게 되면 이제 사업을 할 수 있잖아. 이렇게 사업 시행권을 따는 핵심 절차인 실시계획 인가를 이미 통과했다라면은 비록 전체적인 사업은 끝나지 않았지만 핵심 절차는 통과했기 때문에 사업 시행되는 것으로 봐서 매수 청구는 못한다 이렇게 나가는 거예요. 이 경우는 매수 청구 못합니다. 그래서 실시계획 인가가 이미 행해졌다라면은. 자, 그 다음에 양가로 2번의 주체. 그 부지로 돼 있는 토지 중에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가 매수 청구할 수 있어요. 다른 사람은 안 돼. 지목이 대인 토지의 소유자인데 이 대인 토지에도 괄호 속에 그 토지에 있는 건축물, 정착물을 포함한다예요. 원래 이 토지와 건축물은 별개 아닙니까? 그러나 그 대인 토지에 건축물 등이 있다면 이거 같이 파는 게 편리해서 같이 팔 수 있게 해준 거예요. 포함한다. 이것도 제외한다 그러면 뭐 틀리고 포함합니다. 자, 우리 매수부자는 보통은 특광시장호석에 매수 청구하면 돼요. 우리 도시군계획 시설이 도시군단이 특광시군단을 설치하는 것이라 주로 이제 우리 특광시장호석에 매수 청구하면 되는데 동그라미 부분에 다만 다음에 하나의 경우는 그에 해당하는 자에게 매수를 청구할 수 있다. 기억번의 시행자가 정해진 경우다. 그럼 시행자에게. 사업 시행을 이 사람이 안 해서 문제가 되니까 시행자에게 매수 청구할 수도 있고요. 니은모처럼 법이나 이 다른 법률에서 시설을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있다. 그러면 의무가 있는 자에게 해도 괜찮죠. 설치할 의무가 있는 자가 안 해서 문제가 되니까. 다만 이 경우 만약에 설치하거나 관리해야 될 의무가 있는 자가 서로 다르다. 설치 의무자가 있는 자에게 먼저 매수 청구하라. 당연히 뭐 설치할 사람이 안 해서 문제가 되니까요. 그런 거 살짝 보시고 그거는. 자, 양가로 4번 이제 6월 2년 얘기가 나오잖아요. 4번에 1번. 매수 의무자는 매수 청구가 있은 때로부터 6개월 내에 매수 여부를 결정하여 소유자와 시장호석에 알려야 된다. 6월 내 매수 여부 결정. 그래서 단순 청구권에 불과합니다. 동그라미 2번. 매수하기로 결정한 토지는 매수 결정을 알린 때로부터 2년 내에 매수하라. 뭐 최근 문제 중에서는 2년 내 매수를 뭐 3년 내 매수라고 뭐 그렇게 해서 뭐 틀린 정답으로 삼았던 적도 있고 하여튼 뭐 그거는 뭐 잘 나왔던 숫자예요. 6월 2년. 자, 양가로번에 매수할 때 매수 대금 지급이 나옵니다. 대금 지급 관련서 원칙. 현금. 매수자는 매수 청구를 받은 토지를 매수할 때는 현금으로 대금을 지급해야 된다. 항상 현금으로 지급하는 게 원칙이죠. 다른 데서도요. 자, 그런데 예외적으로 이제 채권 나오는 요 채권이 도시군계획 시설 채권이 되겠습니다. 자, 이 중에서 이제 동그라미 1번을 좀 더 정확하게 매수의무자가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 발행할 수 있어요. 수많은 매수의무자 중에서 다른 사람은 발행 못합니다. 지방자치단체만 발행권이 있어요. 보통 이제 이 시설 자체를 특광시군단으로 설치하는 경우가 많고 그 중에서도 지자체는 특히 국가에 비해서 거의 돈이 없어서 그렇다 그랬잖아. 지방 재정 자료도 떨어지는 지자체가 워낙 많아서 현금 있으면 현금으로 한꺼번에 주는 게 제일 좋죠. 뭐 채권 발행한다고 뭐 공짜로 발행하는 것도 아닌데 이자 다 줘야 되는데. 그래서 돈 없는 지자체라서 그래서 지방채가 되는 겁니다. 우리 지방자치단체인 경우에는 다음의 경우 기억내용 두 가지 경우에 채권을 발행하여 대금을 지급할 수 있다는 겁니다. 자, 기업권의 토지주가 원할 때예요. 보통 토지주자는
현금 받는 게 원칙이라고 했잖아요. 그래서 현금 받을 사람이 나에게 채권 주세요라고 원할 때 발행하는 게 보통이죠. 자, 우리 공법에서도 매수 의무가 있는 채권은 예외적으로 존재합니다. 도시개발 채권처럼. 근데 보통 매수 의무가 없는 채권이라면은, 보통의 채권이라면은 채권을 합치가 돼야 되기 때문에 받을 사람과 발행할 사람이 서로 의견이 합치가 되지 않아서 소유자가 원할 때 발행하는 게 보통이 되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 이 채권에서는 원하는 경우뿐만 아니고 그렇지 않은 경우까지도 있어요. 그게 니은번입니다. 이건 원하지 않아도 발행할 수 있는 경우입니다. 니은번은 법에서 조금 안 좋게 보는 토지라고 했잖아요. 여기서는 부재부동산 소유자 토지나 비업무용 토지, 업무 목적이 아닌 비업무용 아니면 부재부동산, 투기랑 관련돼 있다고 보는 겁니다. 그래서 조금 안 좋게 보는 토지로 생각하시면 되고, 이런 토지이기 때문에 그 매수세금이 3천만 원을 초과한다 그러면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지급할 때는 그냥 발행할 수 있다는 거예요. 상대방이 원하든 원하지 않든. 그런데 이 투기 목적으로 가지던 이런 토지들이 3천만 원이 기준이에요. 웬만한 거 다 들어가겠죠? 3천만 원 안 되는 게 어디 있겠어요? 투기 목적으로 가지고 있는 건데. 법인이 비업무용으로 법인이 가지고 있다는 건데, 예를 들어서. 작게 잡아도 예를 들어 10억이다 그러면은 3천만 원 초과죠? 그럼 3천만 원은 현금 주고 나머지 9억 7천은 채권 주겠다는 얘기입니다. 그냥. 참 뭐 그럴듯하게 정해놓은 것 같지만 따져보면 그냥 다 현금 주기 싫다는 얘기예요. 그냥 이런 토지에 대해서는. 제일 작은 기준 3천만 원 갖고 잡아놨으니까. 그런 얘기가 되겠습니다. 자, 그거 잘 보시면 되고. 동그라미 이번에 상환기간과 이율. 자, 발행했을 때 이제 상환기간, 이율. 상환기간은 10년 내로 한다. 10년을 넘기지 못해요. 10년 내에서 이제 또 그 아래 이율은 전국을, 그 아래줄, 금융기관이 적용하는 1년 만기 정기 예금금리 평균 이상은 돼야 돼. 최소 정기 예금금리만큼은 줍니다. 그 이상 중에서 구체적인 상환기간과 이율은 특권지분 조례로 정한다는 거예요. 자, 우리 보통 채권의 그 기간과 이율은 발행자가 주로 보통 정합니다. 발행자가 정하는데요. 요거는 지자체가 발행을 했으니까 특권지분 이제 조례로 정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발행 절차. 도중계획 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 등 필요한 사항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 정하는 바에 따른다. 지방재정법을 준용한다. 자, 우리 지방채잖아. 지자체가 발행한. 그래서 지방재정법입니다. 준용하는 게. 근데 이건 당연한데 여러분 이거를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이렇게 뭐 어느 경우에 어느 법을 준용한다. 이런 식의 얘기는 기본적으로 이렇게 바꿀 수도 있어요. 예를 들어서 지금 이 규정을 도중계획 시설 채권의 발행 절차에 대해서는 지방재정법을 우선 적용한다. 맞아요? 틀려요? 지금 이 채권의 발행 절차에 대해서는 이 법의 규정보다 지방재정법을 우선 적용한대요. 우선 적용. 그럼 틀리지. 그럼 다 틀린 내용이야. 그렇게 바꿔낼 수 있다고.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를 묻는 건 기본인데요. 어느 법을 적용하는지 알았다 이렇게 바꿀 수가 있다. 아니 우선적으로 지금 보세요. 여기 보시면은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지방재정법이잖아. 그럼 이 법의 특별한 채권에 대한 규정, 우리가 읽었던 지금 이 규정이 있으면은 그 규정을 먼저 적용을 하고 없는 내용에 대해서 그 법을 끌어다 쓰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지금 저처럼 아까 제가 지방재정법을 우선 적용한다 그러면 이 법보다 그거를 먼저 적용하겠다는 얘기가 되거든요. 전혀 다른 얘기가 되지. 종종 그렇게도 틀리게 해. 예? 예. 당연히 이 법에 없는 얘기를 가지고 그쪽 법을 준용하는 거 아닙니까? 이 규정에서 이걸 먼저 적용하는 거지, 이 법을. 양가로 6번에. 자, 이게 이제 매수가 안 될 때가 허가입니다. 자, 6번에 반가로 1번에 허가 요건이에요. 허가 요건 매수 안 될 때라고 보시면 돼. 그래서 매수 청구를 할 토지의 소유자는 매수하지 아니하기로 결정한 경우, 매수하지 않기로 또는 매수 결정을 안 한 때로부터 2년이 지날 때까지 매수를 안 할 때, 결국 매수가 안 될 때 특광시 나오세요. 허가를 받아
영이 더하는 건축물이나 공작물을 설치할 수 있다.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는 게 뭐냐? 그 아래 나와 있죠. 방가로 2번에. 허가받아 설치할 수 있는 거 영이 정하는 것이 기역번의 단독주택인데 이게 좁은 의미의 단독주택이라는 거죠. 이런 주택으로서 3층이야. 니은 디귿번이 1, 2종 근생을 얘기하잖아. 둘 다 3층이 하나 똑같은데요. 1종은 다 돼. 2종 중에서는 단란주점, 노래연습장, 안마, 시술소, 다중생활설은 제외. 공작물. 7번 주종이요. 자, 역시 매수 청구된 토지의 매수 가격, 매수 절차 등에 대해서 이 법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공도법을 준용한다. 보통 공도법인지 수용사용에 대한 일반법 아닙니까? 그렇지만 여기서 이제 매수 청구, 매수 절차에 대해서도 뭐 공익 의뢰한 것이랑 좀 비슷하다고 봐서 공도법을 적용하겠다 이렇게 하고 있어요. 근데 지금 이것도 이 법에 있는 규정을 제외하고는 이 법을 준용하는 거잖아. 공도법을 우선 적용한다. 그런 건 아니죠. 그죠? 이런 식의 얘기를 하고 이게. 그리고 여기 매수 가격은요. 이렇게 공도법을 준용한다니까 별도로 정하진 않았어요. 나중에 우리 토지거래 허가제에 나오는 매수 청구는 공시지가격이잖아. 근데 여기는 그냥 공도법을 준용한다니까 뭐 그쪽 법에 따라서 뭐 감정가 등으로 하겠죠. 좀 다릅니다. 자, 그 다음에 네모난 4번은 해제 권고제도. 이것도 별표 하나 정도 해놓고 해제 권고제도. 특광시장 운수는 도심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도심계획 시설을 자, 근데 시설을 거기에서 괄호 속에 있는 거 한번 체크를 해보시고, 자, 우리 도심계획 시설 중에서 괄호 속에 국토교통부 장관이 결정 고시한 시설 중에서 관계 중앙행정위원장이 직접 설치하기로 한 시설은 제외한다. 자, 밑줄을 그어주세요. 이것도. 그러니까 지금 해제 권고제에 대해서 이건 아예 빠진다는 거예요. 아예 빠집니다. 지금 우리 해제 권고제도는 지방의회의 해제 권고제도거든요. 지방행정청이 지방의회 보고하면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런데 만약에 시설 중에서도 국장이 직접 결정 고시를 했답니다. 국장이 결정했다라면 어느 차원에서 한 거예요? 국가 차원에서 필요해서 한 것이지. 국가 차원에서. 그리고 중앙행정기관장이 직접 설치하겠대. 당연히 국가 차원에서 필요해서 하는 겁니다. 이거를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하는 거 말이 안 되죠, 그죠? 국가 차원에서 하는 것이라 해서 이것은 아예 해제 권고 대상이 아니라는 거 정확히 기억을 해두시고 나머지 중에서 하는 거예요. 나머지 중에서 두 가지 경우에 보고를 해야 됩니다. 이러한 도심계획 시설을 설치할 필요성이 없어진 경우, 설치할 필요성이 없다고 판단을 하든지 아니면 그 판단 여부와 상관없이 10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될 때예요. 그 고시일부터 10년이 지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한 경우 10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될 정도라면 문제 있는 결정이라고 보는 거죠. 그래서 이 두 가지 사유 중에 하나가 있으면 그 현황과 단계별 집행계획을 해당 지방의회에 보고해야 돼. 의무적으로 보고해야 됩니다. 언제 보고할까요? 우리 지방의회 그 정례 회의 기간 동안에 보고해야 될까요? 임시회의 동안에도 가능할까? 그냥 편하게 묻는 거예요, 편하게. 정례 회의 동안에만? 임시회의 동안에도? 괜히 물었다는 생각이 나겠고, 왜 이렇게 심각하게 생각을 하시고, 그냥 간단하게 물어본 거라니까, 그냥. 지방의회 지금 보고하라 그랬잖아. 그럼 지방의회가 열었을 때 보고를 해야 될 거 아닙니까? 그러면 임시회의 동안에 돼요, 안 돼요? 임시회의 동안에. 되겠지, 뭐, 임시회의 동안에 열려 있잖아. 정례회나 임시회나 아무 때나 보고하면 돼요, 그냥. 제가 물어보면 뭐 심각한 거 물어볼 것 같아요? 여러분들 틀리는 거 내가 즐길까봐? 안 즐긴다. 내가 왜 그런 사람이야, 참. 인천에서 거기 하도 답변이 여러분들 더 안 하는, 제가 거기 전혀 무표정으로 주로 본다 그랬잖아. 그래서 거기서 저번 주에 이제 좀 식사를 했어요. 스승의 날이다 그래서 그런지 몰라도 같이 한번 식사하자고. 전 식사 얘기도 별로 안 하는데 거기도 한 20명이나 갔는데 밥 먹다가 제가 왜 그렇게 그 답변을 잘 안 하고 그러냐 했더니 하여튼 첫 번째 얘기하는 게 항상 제 시간에 제일 많이 답변하는 게 그 정도 수준이라는 거예요. 다른 시간은 아예 쳐다보지도 않는데 그냥 제가 하도 잔소리 하니까 제 시간에 제일 답변을 많이 한대.
그런 얘기도 하면서 또 하나 얘기는 틀린 얘기하면 제가 구박해서 겁이 나서 못한대. 구박을 해서 아니 내가 구박을 하나요? 안 하잖아, 그지? 저한테 구박받아 보신 분 있어요? 그래서 아니 내가 무슨 구박을 했냐니까 그 얘기예요. 그 전에 그 앞에서 이제 이렇게 딱 하는데 여러분들 느끼신 적 있을 거야. 그 형광펜으로 칠하는 거 있잖아. 제가 중요한 것만 칠하라고 그냥 막 긋는 분 보고서 그냥 전체 다 칠해서 그거 하지 마시고 밑줄 거라고 한 부분만 하시라. 그거 갖고 구박당했다고. 그래서 아이고 참. 그래서 지금 내가 뭐 얘기하다. 그러니까 지방의회 보고를 한다면 지방의회가 열려있는 동안 하기 때문에 당연히 임시회 기간 때문에 당연히 열려있잖아요. 뭐 왜 안 되겠어 그게. 뭐 별로 중요한 거 아닌데 괜히 물어봤습니다. 자, 넘겨보시고 방거래 이번에 보고를 받은 지방의회는 특광시장원수에게 해제를 권고할 수 있어요. 자, 항상 해제를 해도 누가 해제를 해야 돼요? 요 도중계획 시의사를 결정한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해제를 해야 되거든. 우리 법에서는 그런 원리라고 했잖아. 그죠? 어떤 것을 결정한 사람이 취소로 변경, 해제도 그 사람이 해야 된다라고. 그래서 지방의회는 관리계획 결정권자가 아니잖아. 그래서 직접 해제는 못하고 행정청의 해제를 권고할 수 있을 뿐입니다. 권고. 그래서 주로 특광시장에서 이제 권고할 수 있는 거잖아. 그러면은 반가로서 한 번에 해제 결정은 자, 해제를 권고받은 특광시장원수는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도중계획 시설을 해제 결정에 해제를 관리계획을 결정을 직접 하든지 해제를 결정하든지 즉 해제하든지 아니면 도지사에게 결정을 신청하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걸 해석하면 이건 이제 단순 절차에 대한 얘기예요. 예를 들어 해제 권고는 특광시장원수에게 했죠. 그러면 특별시, 광역시장 등은 관리계획 결정권자죠. 본인이 권고받고 나서는 본인이 해제란 결정을 하라는 얘기고 보통 시장원수가 만약에 보고를 받았다면 권고를 받았다면 시장원수는 결정권자가 아니잖아요. 시장원수가 유일하게 결정권을 행사하는 경우는 지구 단위에 대한 것밖에 없잖아. 이건 아니잖아. 그래서 이건 기반시설에 대한 것이라. 그러니까 시장원수는 직접 결정을 못하니까 어떻게 해야 돼요? 결정권자인 도지사에게 신청하라 그런 얘기가 돼요. 그래서 도지사 신청은 그거를 전제로 하는 겁니다. 이 경우 신청을 받은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해제를 위한 관리계획을 도지사가 결정하라는 거죠. 그런 절차에 불과하고 자, 우리 구체적 절차는 방가로 4번에 영에서 나와 있는데요. 동그라미 1번에 지자체장은 해제 권고에 관한 사항을 해당 지방의회 정례회의 또는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라. 임시회의 기간 중에 보고하라. 이거 한번 물어봤던 거예요. 그냥 상식선에서. 또한 지방의회에 보고한 장기 미집행 시설 중에서 도중계획 시설 결정에 해제되지 아니한 시설에 대해서는 최초로 지방의회에 보고한 때로부터 2년마다 의무적으로 보고를 하게 돼 있어요. 그러니까 자, 우리 처음 보고를 했는데 지방의회가 만약에 해제 권고 할 수 있으니까 지방의회가 해제 권고를 안 할 수도 있죠. 안 하게 되면 결국 해제가 안 될 거잖아. 해제가 안 되면은 그런 것을 보게 되면은 처음 보고한 때로부터 2년마다 다시 보고하라는 거예요. 매 2년마다. 그러면 2년마다 지방의회는 기존에는 해제를 권고를 안 했지만 그때마다 다시 이제 해제 권고할지를 판단할 거 아닙니까? 그래서 해제를 보고를 했는데 해제가 안 되고 있다. 그러면 최초 보고한 때로부터 2년마다 다시 보고하라는 얘기. 그 다음에 동그라미 이번에 지방의회가 해제를 권고할 때는 서면을 받은 때로부터 90일 내 지자체장에게 보내라. 그래서 뭐 그런 얘기입니다. 90일 내에 뭐 별거 아니고 3번에 오히려 그 3번 숫자가 2번보다는 당연히 더 의미가 있죠. 해제를 권고받은 지자체장은 아까 해제하라고 했는데 해제할 수 없다고 인정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제 권고를 받은 때로부터 1년 내에 해제를 관리계획을 결정해야 돼요. 원칙적으로 해제를 해야 됩니다. 너무 오래 끌면 국민이 피곤해져요. 거기 묶여있는 사람들이. 그래서 1년 내에 해제를 하라고 1년이라는 숫자가 아까 90일보다는 좀 더 의미가 있죠. 자, 그 다음에 5번에 20년 실효 규정입니다. 20년 실효. 별표 하나 정도가 되고 이게 너무 길어서 문제가 되는 제일 긴 거잖아요. 이게 도중계획 시설 결정이 고시된 시설에 대해서 고시로부터 20년이 될 때까지 사업이 시행되지 아니할 때 어마어마하게 긴 시간입니다. 20년 동안 묶여있다고 생각해봐요. 20년 동안 사업 시행이 안 돼서 묶여있다.
그랬을 때 그 시설 결정은 고시일로부터 20년이 되는 날에 다음 날에 효력을 낸다. 비로소 이때 실효가 돼요. 다음 날 실효는 똑같고 방거리번의 실효고시 똑같고요. 똑같고 이게 20년 실효규정으로 기억하시면 돼요. 이게 제일 중요했던 내용이고 자 이제 03번에서는 도중계획 시설 사업이 진행되는 흐름이 나옵니다. 도시 군계획 사업 중에 하나인 도중계획 시설 사업. 뭐 이건 쉬고 할까요? 쉬세요 여기서.